AWS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타버스를 위한 클라우드 활동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세션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메타버스들을 위해서 AWS는 어떤 서비스들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고 유래에 대해서도 많이 아실 텐데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30년 전에 미국의 소설가가 쓴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소설에 등장했던 개념인데요. 여기서는 주인공이 아바타를 통해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3D 공간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메타는 더 높은, 초월한이라는 뜻이고 벌스는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합성어죠. 현실을 초월한 세계라는 뜻의 메타버스가 탄생한 것이죠. 이러한 메타버스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급격하게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10월을 기점으로 이 관심도가 급격하게 증가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변경하면서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에는 꾸준하게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2021년 10월 이후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은 왼쪽 편에는 2020년까지는 어떤 한 IT 서비스 혹은 기술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2021년이 되면서부터 완전하게 메타버스라는 용어로 통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기술을 그냥 메타버스로 부르면 끝이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타버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모든 IT 기술들이 다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미 우리가 메타버스 세상에서 좀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메타버스들 서비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걸 크게 네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증강현실, 일상기록, 거울세계, 가상세계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이미 현실 속에서 많은 메타버스 서비스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 서비스들을 크게 네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증강현실, 일상기록, 거울세계, 가상세계. 증강현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AR이고요. 대표적으로 포켓몬고가 있고 이케아의 가구 배치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일상기록은 SNS죠. 여러분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많이 쓰시는 SNS 서비스들도 이미 가상세계의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상기록 서비스들도 메타버스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거울 세계는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반영한 것들입니다. 즉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가상의 지구를 만들어서 이를 쪼개서 부동산으로 사고 파는 얼스2라는 서비스도 있고요. 아니면은 구글 맵스와 같은 지도 서비스들이 현실 세계를 좀 반영을 해가지고 디지털로 만든 일종의 디지털 트윈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서비스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는 훌륭한 가상 세계인데요. 왜냐면은 게임은 완전하게 재창조된 현실과 현실과는 상관이 없지만은 재창조된 완벽한 상상의 세계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 가상 세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가상인간과 디지털 트윈 등 수많은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네,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에 있는 물리적인 어떤 장비, 시설, 공간을 디지털로 똑같이 그대로 구현해서 그 둘이 현실과 디지털이 연동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에서 시뮬레이션을 먼저 거친 다음에 현실 세계에 반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해가지고 디지털 트윈 쪽에 반영을 해서 원격지에 있는 내가 현장에 가보지 않고도 현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옴니버스라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아마존의 물류 창고도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은 공장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이죠. 오른쪽 보이는 그림 보시면은 물류 창고가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이 현실 세계의 물류 창고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이 디지털 세계에 있는 물류 창고입니다. 공장도 마찬가지죠.
위험한 플랜트에 사람들이 직접 출입하지 않고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요. 혹은 반대의 경우로 미리 디지털 트윈에서 계획을 잡고 생산 계획을 생산 플로우를 다 짜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현실 세계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플로우도 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건 가상 지구인데요. 가상 지구를 똑같은 가상 지구를 만들어서 지구의 기후 변화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딥러닝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이제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모델을 만들 때 현실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현실에서 그것을 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지만 디지털 트윈 안에서 가상으로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차를 주행시킨다면 그 차는 다양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실제가 아닌 가상에서 수천 번, 수만 번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한 자율주행 모델이 나오게 되겠죠. 가상인간은 지난 한 2년 전부터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로지를 비롯한 다양한 많은 가상인간들이 현재 나와서 서비스 중에 있는데요. 이러한 가상인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요즘은 게임 엔진들이 대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티라든지 언리얼이라든지 앞다투어서 자기들의 정말 극사실적인 가상인간을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을 내놓고 있어요. 이처럼 메타버스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고 다양한 유형이 있죠. 이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AWS는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글로벌 주요 SNS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AWS에서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스냅챗, 메타, SM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그리고 아마존닷컴까지요. 특히 메타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AWS를 장기 전략 클라우드 제공자로서 선택을 했고요. 여기에서 AWS를 활용해서 메타버스 서비스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하는데 AWS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천명했습니다. 제가 앞서 게임 같은 경우는 훌륭한 메타버스의 사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글로벌로 90% 이상의 게임 회사들이 AWS에서 게임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메타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다고 보는데요. 먼저 글로벌 서비스로 메타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여야 합니다. 보다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먼저 더 현실적이고 미려한 그래픽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응답 속도가 빨라야지 사용자가 답답함을 느끼지 않고 좀 더 메타버스를 이용하고 오래 머무를 것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안에서는 나 개인에 대해서는 나한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거고요. 타인과의 연결도 굉장히 쉬워야겠죠. 그리고 메타버스는 이제 경제가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더 기존의 서비스보다 훨씬 투명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메타버스 서비스는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PC, 스마트폰, AR 기기, VR 기기 등등 이런 것들을 모두 지원해 줘야겠죠. 네, AWS 서비스는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미 많이 만들고 있고 그것을 카테고라이징하면 보신 바와 같은데요. 컴퓨팅, 네트워크,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그리고 디바이스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팅부터 보겠습니다. AWS는 다양한 컴퓨팅 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축하거나 운영할 때 거기에 맞는 상황에 맞는 컴퓨팅 자원을 다양하게 선택해서 비용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의 컴퓨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다양한 최신 그래픽 칩을 저희가 제공하기 때문에 AI, ML, 딥러닝 혹은 3D 그래픽 렌더링, 비디오 프로세싱과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들을 빠르게 해낼 수 있습니다. 요즘 클라우드 게임이 유행이죠. 클라우드 게임은 클라우드 서버에서 모든 그래픽 처리, 오디오 처리, 로직을 다 수행한 다음에 결과물 화면과 음성만을 클라이언트, 즉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경우는 엔비디아 클라우드 XR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XR은 AWS의 GPU VM에서 버추얼 머신에서 실행돼서 그래픽 처리를 다
한 다음에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주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즉 사용자는 저사양의 PC에서도 고사양의 PC에서 돌아간 것 같은 똑같은 고품질의 결과물을 얻고 게임과 같은 컨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기차 로시드 모터스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그 차량을 3D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내주게 되어 있는데요. 보신 것처럼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다양한 스펙에서 똑같은 고품질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아 자동차도 비슷한 유형의 서비스를 AWS의 컴퓨팅 자원을 이용해서 구현했습니다. 빠른 컴퓨팅 처리 이후에 결과물을 빠르게 전달하고 사용자와 인터랙션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레이턴시가 관건입니다. 이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해서 AWS는 5G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통신사와 협력을 해가지고 AWS의 컴퓨팅 자원을 통신사의 기지국 근처에 배치시켜 놓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종 사용자까지의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확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최종 사용자까지의 컨텐츠 전달과 인터랙션의 지연 시간을 줄여서 사용자의 만족감이 높아지겠죠. 방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퍼블릭 5G 네트워크였고요. 내가 원하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상황에서만 5G 네트워크를 별도로 구축하고 싶다고 하면은 AWS는 관련해서 어플라이언스, 즉 기계를 하나 보내드리고요. 그 기계를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5G 네트워크를 스스로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5G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도 빠르게 여러분들의 메타버스 서비스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AWS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라는 서비스를 쓰시면요.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리전에서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면은 런던 혹은 뉴욕과 같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용자들도 AWS의 네트워크를 타고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각양각색의 서비스들이 서로 연결되고 디지털 경제 활동이 가능한 데 필수적인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죠. 요즘 웹 3.0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웹 1.0은 인터넷 초창기의 서비스 형태로 굉장히 정적으로 사용자는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한 정보만 이용할 수 있었죠. 디렉터리 검색 서비스로 유명했던 야후가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웹 2.0은 2000년 중반에 사용자들이 직접 컨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면서 그리고 이것들 소비하죠. 그러면서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튜브, 네이버 지식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지금까지 인기 있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서비스 공급자가 데이터와 서비스 정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 간의 자유로운 데이터와 컨텐츠 이동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흥망에 따라서 데이터가 유지될 수도 있죠. 웹 3.0은 사용자가 이러한 데이터 소유권과 제어권을 가질 수 있도록 탈중앙화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되게 됩니다. 블록체인은 P2P 방식으로 데이터를 투명하게 분산 저장하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을 가지게 되고 이 특성을 활용한 NFT,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하는 대체 불가 토큰을 디지털 컨텐츠에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컨텐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메타버스에서는 바로 이 NFT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와 거래가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디지털 경제의 필수적인 요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NFT를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상당수는 노드가 이미 아마존의 이스토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 네트워크를 새로 구축하는 고객은 아마존 메이지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손쉽게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글로벌로 다양한 디바이스로 제공됩니다. 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은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 처리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필수입니다. 만약 클라우드가 아닌 기존의 IDC 환경에서 빅데이터를 처리한다면 데이터가 고립되고 통합되지 않는 데이터 사일로가 발생하고요. 이에 따라서 빅데이터 처리와 활용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이를 AWS의 클라우드로 옮기면 데이터 레이크 구축해서 한 곳으로 데이터를 쉽게 모으고 필요에 따라서 배치 혹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변환해서 데이터를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나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되어서 저장된 데이터는 기계학습과 다양한 분석에 활용할 수 있겠죠. 일단 데이터 처리를 하게 되면 이 데이터로 기계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기계학습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규모 컴퓨팅과 저장 공간이 필요하고 흩어진 데이터를 모으고 활용해야 되고요. 기계학습은 경험과 전문성을 요하는 고급 기술이기 때문에 인력 자체가 구하기가 힘듭니다. 또 프로세스가 복잡해서 효율적인 기계학습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죠. 이러한 많은 어려움은 보시는 것처럼 AWS로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AWS가 제공하는 기계학습 AI 관련 서비스들입니다. 굉장히 많죠. 가장 아래부터 보시면 기계학습을 하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와 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학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손쉬운 데이터 처리, 학습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세이지 메이커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특히 가장 위의 AI 서비스는 기계학습 관련 인력이 부족한 많은 경우에 바로 쓸 수 있는 AI 서비스들입니다. 개인화 추천, 수요 예측 등과 같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문서 검색,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룩아웃 시리즈, 헬스케어, 텍스트와 문서 변환, 챗봇, 음성 관련, 비전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행될 것입니다. 모바일은 대표적으로 iOS, 안드로이드, 그리고 유니티, 언리얼 엔진과 같은 게임 엔진, 그리고 AWS가 주도해서 개발하고 있는 오픈 3D 엔진과 같은 주요 게임 엔진들에서 AWS의 SDK를 활용해서 더욱 훌륭한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고 깊이 있는 AWS의 서비스로 여러분들의 메타버스 서비스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달드리면서 세션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험을 압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없습니다. 이 말은 저희 아마존닷컴의 CEO이신 앤디 제시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AWS가 2006년에 처음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현재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AWS 상에서 빠르게 메타버스를 구축하시고 다양한 경험을 하셔서 향후에 메타버스 서비스가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